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YC 좀 하락하고 있죠?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빨리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1,5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각은 이제 3시 22분인데 자, YC는 요것만 기억하자. 아직 재료 반영도 안 됐다. 이렇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좀 보면은 뭐 다원넥스비라던가 그린리소스, 뭐 히토류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희귀금속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에게서는 이제 뭐 유입이 들어오긴 하지만 반도체 전통적인 장비, 그러니까 그린광학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 줬었어요, 이전에.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장비주들 보면은 원익 IP레스라던가 YC, 엑시콘 이런 종목들, HPSP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DI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폭이 좀 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반도체주는 왜 이러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뭐 외국인들 기관에서도 오늘 매도세라고 하지만 요 정도는 뭐 거의 안 팔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좀 이제 집계가 안 되고 있겠지만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고정 댓글로 들어오시면은 이 순매수 추이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리니까 들어오셔서 YC 함께 또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YC는 재료가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실적 기반에서 YC가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파트너십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HBM4라던가 이런 이제 26년 설 연휴 직후에 HBM4 이제 6세대죠. 양산하고 출하를 이제 확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차세대 AI, 그러니까 베라루빈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망을 이제 삼성전자로 핵심 파트너로 이제 진입을 했고 그거에 대한 신호탄이고요. 그러니까 YC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속 메모리 테스터 핵심 공급자로서 이제 HBM4 공정 난이도 급상승이 일어났으니까 뭐 검사 단계에서 이제 확대 최대 수혜주로도 부각이 받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T6 133 여기로 이제 수요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요것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가 전망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2026년은 사실 양적으로나 실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둘 다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됐고 오늘 반도체 전통주들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잠시 뒤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HBM4 테스터 단가가 상승이 됐고 그 이전 테스트 항목이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 단가 상승이 여전히 좀 필연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YC 검사 기술은 이제 대체 불가능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여기까지 사이클 동행까지 들어가면 베라루빈 출시와 맞물려가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물량은 더 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가 또 나와요. GPU 위에 HBM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YC한테는 일단은 호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들어가 볼게요. 지금 최신 제품 4배 성능이에요. GHBM이다. 지금 HBM4에 대한 4배. 엔비디아 수주 히든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필요한 주력 HBM 성능을 한 단계 더 높인다. HBM을 엔비디아 그리고 AI 반도체 위에 쌓음으로써 다른 제품보다도 4배 성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HBM 자체로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검사 장비도 더 수주가 일어나야 되고 지금 또 SK 하이닉스발 수주 이슈도 퀄 테스트도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확실하게 더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존 D램으로는 GPU 메모리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다. HBM이 AI의 연산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았다. 다음 달 공개 차세대 GPU 베라루빈이 탑재되는 최신 HBM이 HBM4를 이달 양산한다. 라고 했었어요. 확실히 시장 자체는 AI에 집중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HBM도 맞춤형 설계가 또 필요해진 거다. 그러면은 또 검사 장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잘 나와줄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근데 YC는 제가 뭐라고 했죠? 업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YC는 갈 길이 멀었죠.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오늘 대마이평까지 떨어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이평까지 떨어져 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도 대마이평까지 떨어졌다?
반등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이전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상단 대마이평 말고 하단 대마이평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해주고, 이날에서도 대마이평 나와주고 곧바로 14% 급등 나와줬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20% 상승하면서 고가가 20%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대마이평이 상단으로 올라와 준 거거든요. 그동안 YC는 이 대마이평대로 움직여 왔고, 제가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하단 대마이평도 지지를 해주면서 여기서 곧바로 반등이 일어나줬었어요. 오늘도 그런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컸고, 사실 오늘 기대했던 거는 해외발 이슈만 아니었으면 YC는 정말 잘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외발 이슈가 뭐냐? 일단은 CLSA에서 반도체 차익 실현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승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예 반도체 겨울론이 아니라 가격 조정 이후에 재매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밀리면서 오후에 다시 한번 회복해졌죠.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빨간불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사실 팩트는 아니고 외국계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골드만삭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의견을 또 내놨어요. 한국 시간은 또 긍정적으로 봐왔고 지금도 그 의견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최고의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다 라고 또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해외 발익슈 같은 경우에서는 미증시 소매 판매 부진이 있었죠, 아침에. 제가 이것도 무료 커뮤니티 오픈 채팅에 좀 써드렸는데,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매 판매가 부진이 되면 소비 둔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신중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둔화가 되냐 아니면 금리 하락으로 가냐, 이렇게 좀 엇갈리는데,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소비 둔화라던가 아니면 금리나 신중은 약간 부담의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나온 호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부분으로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YC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차트상도 훌륭한 거고, 오늘 조정폭은 좀 세게 줬긴 했지만 3%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요 정도도 대마이평 견뎌냈으면은 다행히도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추세 이탈은 아니다, 상당히 이제 견고하고 상방은 열려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해외발 이슈라던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이제 악재성 이슈 때문에 내려온 거지, YC에 대한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상방은 열어놓고 있는 거고요. 시장은 어쨌든 간에 AI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CLSA라는 애들이 결국에서는 이제 이 기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2월 7일 기사였어요. CLSA라는 기업인 애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그런 의견을 내놨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서는 20만 원 이상을 제시했고, CLSA 같은 경우에서는 26만 원 가장 높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전에 메모리 호황이 예상보다 길고 강할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이전에 2025년 여름에 추천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 방송에서 추천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론이다 이러면서 안 갔어. 막 그때 반도체는 한국에서 겨울론이다 이랬는데 결국 반도체 겨울론이 아니었잖아요. AI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맞춘 게 아니라 제가 맞추게 된 거죠. 농담이고요. 아무튼 간에 CLSA는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신뢰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5,000포인트 위에서도 이제 여전히 시장이 밀리면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를 5,000포인트 위에서 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000포인트 위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로 보자고 했을 때, 지금 이 이슈가 나오고 GHBM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단발적으로 나와줄 이슈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테스트성,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수주, 그 다음에 이제 GHBM4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설 연휴 직전이기도 했고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 연휴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휴장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매도를 해야
설 전에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리고 이제, 해외 변수로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도 더 그럴 수 있었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서 이제 대법원 관세 판결이 일어나고 그때가 가장 피크일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치라던가 아니면은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오기 전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관세 더 부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관세가 이렇게까지 큰 황금 카드였나라고 하면서 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설 연휴 직전에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대한 매물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물론 하락한 게 좀 가슴은 아프지만 어쨌든 2만원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고, 지금 투신에서는 오히려 좀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라던가 기관 외국인에 대한 이제 매수 누적 포인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연이어서 이제 회사채 발행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 아마존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 했다는 것 자체가 AI 투자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YC,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꺼지지 않았다. 다만 오늘 그냥 이제 뭐 차익 실현 설 연휴 전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이제 CLSA에 대한 반도체주 이제 차익 실현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YC가 꺾이고 끝난 게 아니다. 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이전에 20% 고가 찍고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또 추가 상승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이 부분까지 또 맞고 가야 될 부분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설 연휴 직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했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주에 대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차익 실현 의견이라던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반도체 겨울론이 가는 게 아니다. 뭐다? 가격 조정 이후에 재매수 의견을 준 거다. 이 가격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얘네들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의도성은 알았어요. 근데 이 조정폭을 크게 주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외발 이슈나 뭐 소매 판매 부진이라던가 관세라던가 이런 게 좀 겹쳐서 이제 악재로서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이탈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YC를 대거 이탈한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500 그리고 44 기관에서는 거의 이탈 안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외국인도 이 정도면은 거의 이탈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집계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제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고정 댓글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YC 하락했다고 해서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YC 추가 소식도 들려올 수 있고, 여기서도 제가 기사나 이런 것도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였습니다. YC는 업황이 중요하죠. 즉 지수 따라가는 삼성전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나라 특성상 반도체만큼 수익을 끌어올 수 있는 수출 상품도 있고, 시장이 살고 사이클을 돌 때 소부장 쪽으로 유입이 들어와주는 것도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전 박스권 때 서학개미 불러 모으기 한창일 때, 지금 이제 어디 갔어요? 서학개미 불러 모을 때 한창일 때, 그때는 이제 서학개미 불러 모으자 한창 계속 말을 했지만 지금은 5,000포인트, 3,000스탁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테마성으로 태양광이나 반도체로 좀 엮이고 있는 태양광과 반도체 만드는 공정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수를 끌어올린 구도를 보면 자동차, 반도체, 로봇, 피지컬 AI, 그러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게 AI예요. 그 AI로 지수가 올렸고 그에 따라서 증권주가 상승되고 다 AI로 연결되고,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결국 이제 반도체보다 수출이 굉장히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여전히 YC는 서프라이즈 실적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재료도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2만원대 안 잡고 더 큰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처음 찍고 나서 YC에 대한 상승분은 69%가 넘었어요. 거의 이제 100%에 수렴하고 있고 50% 이상 넘었으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YC는 상방을 더 열어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던가 추가 수주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재료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베라루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긴 했지만 앞서서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듯이 어찌됐든 간에 HBM4 테스터 단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전 제품 대비 테스트 항목이 30% 이상 증가하니까 장비 단가 상승이 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베라루빈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GPU에 또 HBM 쌓는다. 그러니까 성능은 4배 이상이다. 라고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양 이제 베라루빈이라던가 AI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반도체를 또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따라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사 장비는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만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결국 SK 하이닉스도 많이 필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다음 달 공개할 차세대 GPU 베라루빈이 탑재할 HBM이 HBM4로 이달 양산한다. 결국에서는 검사 장비 계속 뽑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료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찍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게 연간에서 추정치가.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외발 이슈가 좀 겹쳐서 나왔을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뭐 YC를 매도하고 지금 YC가 여기서 막 하락을 해가지고 18,000원, 16,000원, 14,000원, 12,000원까지 막 내려가고 막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2만원대까지 상승분이 놓여졌고 시장 자체는 반도체 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뭐 매도 의견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온전히 매도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하방으로 놓는 게 아니라 재매수가 가능한 구간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물 출회를 걱정하는 CLSA에 대한 의견이지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메모리 사이클에서 한국 시장만 한 데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분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1,000원까지 우리가 이제 올라와 줬고 이전에 직전 고점 23,750원까지 매물대 다 소화해냈고 오늘은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소화를 해내고 반도체주에서 소화를 해내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뭐 YC가 떨어지고 막 만원대 12,000원대 갈 리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투자 집계가 좀 나와줬는데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상승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락으로 좀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외국인이 다시 한번 YC를 대량 매수가 들어간 거죠. 장막판 이후에 다시 한번 YC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어차피 반도체 쪽으로에 대한 유입 들어오고 있고 금융투자도 그동안 매수한 것 치고는 600억 가량이면은 거의 뭐 매도 안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오늘 오히려 대량 매수 들어갔고요. 기관에서도 오늘 매도세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좀 바뀌었죠. 시간의 거래 시작하면서 장마감 직후에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반도체는 더 뽑아내야 되고 삼성전자는 추가 수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YC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YC를 홀딩하고 계속 이제 좀 더 걱정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YC 걱정 없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추가 정보 YC 듣고 싶으시면은 아래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아니면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